안녕하세요. 핑크바지TV의 핑크바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관심있게 지켜보던 단지의 사업 취소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관심있게 지켜봤던 곳은 인천 가정 2지구에서 이미 사전 청약한 우미린 단지였습니다. 해당 단지는 신규로 생기는 7호선과도 멀지 않으면서 민간 분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게 꾸준히 지켜보던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 자체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안내문이 제공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일방적인 취소를 하고 나서 그냥 가버리면 기존에 당첨된 사전 청약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사전 청약자들은 청약자 명단이 삭제되어 2024년도 1월 4주자부터는 다시 당첨자가 아닌 원래의 자격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몇 년을 기다려왔던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취소가 되게 됐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가정 2지구를 살펴보시면 청라지구와 가정지구 사이에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가정 2지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LH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취소한 단지가 바로 요 B2 블럭입니다. 지금 현재 B1 블럭에서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A1 블럭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를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A2 블럭은 신혼 희망타운을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을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정 2지구 2블록의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입니다. 여기 보시는 시행사는 시무건설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시공사는 우미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두 회사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시행사고 하나는 시공사니까 여기서 사업을 준비하고 우미개발에서 우미린이라는 아파트를 시공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우미개발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기타 특수관계자로 주식회사 시무건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무건설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우미개발과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기업인 시무건설과 우미개발이 동시에 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신문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건설의 계열사인 시무건설은 최근 인천 가정 2블럭 우미린 B2 블럭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LH와의 계약 해지가 되어 계약금 약 64억 7,500만원과 기타 등 70억 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관련된 부서에 전화 연결을 시도해 봤습니다. 일단은 저희 계약 사항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사의 반대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고요. 저희 쪽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또한 우미건설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사업의 인형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시장 여건이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그동안 공사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허가가 늦어지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시행을 못한 이유는 네. 그 근처에 이제 부지 조성하면서 네. 학교 설립에 대한 부지가 결정이 안 돼 있어서 예. 그걸 이제 교육청 쪽이랑 협의하면서 이제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됐었거든요. 계속 진행이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네. 사업성이 안 나와서 이제 취소한 상황이, 다른 현장들도 네. 지연이 좀 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그 옆에 바로 저희 B-1이라고 네네. 거기도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거기도 아직 건축 심의 단계밖에 못 왔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무조건 우미린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LH에서 당초에 이 초등학교 부지가 잘 협의만 됐다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일반 공급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편으로서는 LH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현재 기준으로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LH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협의를 안 했다라고만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미건설이 실제로 얼마나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간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를 통해서 308세대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308세대를 공급하면 여기에 있는 대지비와 건축비를 더해서 308세대의 총 합을 더하면 이 사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사전 청약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84 A, B, C 타입 모두 대지비는 대략적으로 2억 6,500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로는 3억 2천에서 2억 9천, 3억으로 좀 다양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분양가로는 5억 중반에서 5억 후반대까지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양가가 지금 이 가격으로 팔아도 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거라고 볼 때, 그럼 과연 얼마에 분양을 했을 때에 비로소 이득이 있는 건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84A 타입의 세대수와 대지비를 더해서 총 84A 타입, 84B 타입, 84C 타입의 대지비 합계를 구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면 전체 단지의 대지비 합계가 되겠죠. 그 대지비 합계는 대략적으로 818억 원에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이 땅을 분양받았을 때의 대지비는 대략적으로 한 650억 정도 됐었습니다. 만약 완만하게 분양이 됐다면 대지비로서만 대략적으로 한 150억 정도를 수익화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 늘어난 건축비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건축비를 예상해보면 최근에 우미린이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우미린 파크힐스의 84A 타입의 계약 면적은 69.0641제곱미터로 이를 면적당의 건축비로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19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공급한 3개의 단지의 평균값을 더하면 제곱미터당 194만원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가격으로 다시 우미린의 계약 면적에 대입해 봤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건축비가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추정한 금액이 바로 대략적으로 약 3억 5천만원 정도의 건축비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예상 대지비와 예상 건축비를 더하면 총 분양가액을 산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전 청약에서 확인했던 예상 분양가는 5억 6천에서 5억 9천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현재 기준으로 분양은 하다못해 6억 1,500만원에 분양을 해야 하는데 사전 청약에 있었던 금액대로 분양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 마이너스 2천만원에서 마이너스 5천만원까지는 손해를 안고 시작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라고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상 분양가, 물론 사전 청약에서는 추정 분양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서 분양을 하게 된다면 가령 6억 원으로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약 1,5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미린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1,500만 원씩 300세대의 손해를 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의 60억, 70억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판단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억 1천에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완판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게 검단 신도시의 분양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4A 타입의 기준으로 볼 때 분양가가 5억이 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1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과연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완판될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예시로 경서지구의 84A 타입의 분양가는 대략적으로 6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미린은 이 부분도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미린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LH와 초등학교의 부지가 비교적 빠르게 정리가 되었다면 일반 분양에 나섰을 거고 일반 분양에 나선다면 결국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이 진행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LH와 초등학교의 이 땅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건축 허가 등의 인허가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 일반 분양도 늦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업은 딜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침 분양시장도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다못해 회사가 원하는 가격에서 분양을 하게 된다면 미분양이 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취소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바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린의 입장에서는 한 세대당 최대 5천만 원까지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분양을 하게 될 경우 최대 15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떠안을 수 있는 미분양 리스크까지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바에는 지금 현재 약 70억 원을 포기하면서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었을 것입니다. 회사는 몇십억대의 손실을 나고 나서 우리도 손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사전 청약을 하면서 2년 가까이 해당 단지의 일반 분양을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큰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뭔가 떠나는 회사에게는 적극적인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는 회사에게는 또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사전 청약을 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단지는 25개 단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사전 청약을 한 단지가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에서 몇십억의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고 일반 청약을 기대하는 사전 청약 당첨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가정 2지구 우미린 단지의 사전 청약 당첨자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더 좋은 단지에 당첨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